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소부장 대 로봇 대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 이어질 유망 섹터는입니다. 사실 오늘 첫 번째 이슈였던 코스닥에서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또 코브멈을 만들어낸 주인공들 셋이긴 한데 이 중에 어떤 쪽이 좀 가장 수익률을 크게 만들어줄지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씩 좀 골라주세요. 먼저 철순 대표님부터. 저는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은 너무 간단하죠. 지금 이익 성장이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게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일 수밖에 없죠.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있습니다. 중장기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산업이긴 하지만 아직 실적 가시화가 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과 이익 경쟁을 하기에는 너무 아직은 먼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있지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많고 아직 성과가 없는데 기대감만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익만 보더라도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이 맞다라는 점이고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 톱톱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소부장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오늘 두 자릿수 급등했던 종목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을 뭐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반등 초입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키 맞추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종목들을 천천히 잡아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저는 일단 1순위로는 반도체 소부장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일 전문가님은요? 저도 반도체죠. 이거 사실은 저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뷔페를 갔는데 육회가 있고 김밥이랑 탕수육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가 약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건데 반도체 소부장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약간 업황이 꺾인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ASP가 꺾여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꺾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디램도 마찬가지고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요. 지금 세몰트먼도 이제 방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AI 빅테크가 투자가 어느 정도는 좀 축소가 되어야 투자 심리가 꺾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금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AI 빅테크 기업 이 시간에도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건강한 조정 단계로 봐야 되지, 여기서 이제 시장 주도주가 로봇이라든가 제약바이오로 옮겨간다? 근거가 약합니다. 로봇 좋아요. 좋은데 약간 미래 전망치를 땡겨다가 현재 밸류에이션을 반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올 때는 20% 30%씩 나와요. 아무런 악재가 없는데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미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도주의 역할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보고 있고요. 6월 7월 같은 경우는 AI 투자가 본격화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호실적 기대감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눌려있을 때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그냥 역시 반도체 소부장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약간 뭐 들러리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아까 철신 대표님도 오늘 장비주들 많이 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라고 좀 주의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사실 이쪽도 가는 말이 더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따라잡고 싶은 시청자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이쪽은 그러면 눌릴 때를 기다리는 게 맞나요? 그게 아니라 네. 반도체 소부장 다 좋거든요. 네. 근데 일단 장비주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가장 주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워낙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요는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생산 능력을 더 빨리 늘리기 위해서 증설 일정을 앞당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을 짓게 되면 당연히 장비 반입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재와 부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주가 먼저 수주가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장비주가 보통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주가 키 맞추기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주가 오늘도 잘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따라붙지 말라는 건 뭐였냐면 네.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막 20%대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들을 잡기에는 사실상 큰 돈을 넣기에는 좀 불안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이 또 흔들리면은 반도체 중장기로는 너무나 좋죠. 하지만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이 만약에 증시 자체가 무너지면 당연히 고점에 물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자라는 이야기였고, 일단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업황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당연히 에이전틱 AI라든지 피지컬 AI 쪽으로 지금 추론해서 이제 가고 있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메모리는 지금 뭐 3, 최소한 2, 3년 정도는 쇼티지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HBM 같은 경우는 연단위 계약이 이제 2027년도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5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어서 가격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도 개선되겠죠. 그러면 더 많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남게 되고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소부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장비주가 오늘 가능했던 거는 SK하이닉스가 거래하고 있었던 장비 회사와 지금 단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상생하기 위해서 이제 가격을 좀 더 올려주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단가 올리게 되면 당연히 장비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비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반도체 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숫자를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6월 달 들어와서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 지표를 봤더니 작년 대비했을 때 2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TSMC 5월 매출 같은 경우도 전월 동기에 비해서 지금 한 30% 정도 올랐잖아요. AI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실적 시즌 시작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가장 빠르게 할 텐데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 100조까지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확인이 된다면 변동성이 있다가도 반등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방을 지지해줄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어떤 지지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반도체는 무조건 좀 잡아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 소부장을 공격하고 싶은데 매수가 좀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 ETF로 활용해서 충분합니다. 소부장 ETF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고르셔도 되니까요. 너무 종목 선별이 어렵다면 ETF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다만 레버리지 ETF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비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송윤 전문가님은 전에 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해서 기판 쪽도 많이 봐주셨잖아요. 장비 못 담았다면 기판을 보는 게 좋나요? 아니면 기판도 이제는 조금 목에 찼단가요? 일단 기판은 저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판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는 양호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기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죠. 지금 뭐 하나 꺾인 게 없습니다. 기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전에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쇼티지가 나오면은 약간 픽아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적을 상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판 같은 경우도 하반기까지는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지금 사실 우리가 반도체 이 슈퍼 사이클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판이 먼저 꺾여야 됩니다. 근데 기판이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 판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안 보고 있고요. 눌림목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코리아 서킷을 좀 보여드렸는데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변동성을 그냥 무시했어요. 그냥 이 친구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차세대 기판 뭐 FC BGA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쇼티지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크게 걱정 안 하는 테마 중에 하나고 다만 이제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죠. 다 좋은 게 아니죠. 기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슈페타시스도 있고 뭐 이렇게 코리아 서킷도 있고 대덕전자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약간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았던 TLB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TLB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TLB도 지금 한번 이렇게 추세가 꺾인 다음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다시 한번 슈팅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약간 단기적으로 기판주 보고 있다 하신 분들은 TLB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에 이어서 이제는 TLB까지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승강제 도입 기대감으로 받으면서 함께 올라왔던 제약바이오 좀 짧게 다뤄볼게요. 사실 뭐 오늘 삼천당 제약을 다루긴 했지만 최근에 뭐 그냥 삐끗한 수준이 아니라 뼈가 부러지는 듯한 이런 섹터의 분위기도 했는데 이번 이런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뼈가 붙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별 종목만 가는 걸까요? 철순 대표님.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늘 급등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제약바이오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다 같이 올라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정 종목들 위주로 올라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 제약바이오가 이제는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이 역대급 기술 이전을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
상반기를 보면 작년보다 더 높은 기술 이전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기술 이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더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신뢰도를 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라든지 바이오 백신 관련된 임상 3상 특화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향후에 3년에서 5년에 거쳐서 지금 한 12조 정도의 정책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장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학회 때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저는 D&D 파마텍을 아직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급등 나온 이후에 지금 크게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나와서 오늘도 거의 뭐 최고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었죠. 메시 관련된 임상 발표를 했는데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발표를 했었고 이로 인해서 기술 이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회가 바이오 USA가 이번 달 말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술 이전이라든지 실질적인 MOU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학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남을 통해서 하반기 때 실제 기술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이오 USA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D&D 파마텍이 지난번 학회 참석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한 번 참석을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고 이벤트성 자금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11만 원 정도 정고점 찍을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D&D 파마텍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선까지 봐도 좋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